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치파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두 분 다 휴가여서 제가 대신 단독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주 월요일 대폭락장 이후로 조금씩 계속 회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8월의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코스피는 빠진 부분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1.6% 정도 오른 상태고요. 코스닥은 아직 회복세가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좀 약해서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9%대 하락을 계속 한 상태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 대형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위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급등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많이 주도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다행히 추가적인 하락세가 없어서 개인 투자들의 이 저가 매수 전략이 좀 성공적으로 먹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고요. 코스피에서는 1조 4천억 정도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3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뭐 현물시장 수급만 보면은 밑에서 다 던지고 위에서 다시 산 느낌인데요. 코스피에서 오늘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1,1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규모가 훨씬 미미하게 이제 코스피에서는 한 2천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46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가 나왔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12% 상승, 하이닉스가 7% 상승, 삼성전자가 4% 상승 하면서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 위주로 AI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중에서도 현대일렉트릭이 8.6% 상승, 효성중공업이 8.5% 상승, LS일렉트릭은 2%, 일진전기도 한 그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력기기 내에서는 상승 폭이 상당히 좀 편차가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신재생,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4%, SKI테크놀로지는 3.5%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SKIT는 패시브 매도 수요가 좀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건 기계 섹터. 역시나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8% 가까이 상승을 해서 기계 섹터의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그리고 의료정밀과 유통 섹터에서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유통업체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한 7.6% 상승했습니다. 14일 날 버크셔에서 발표했던 이제 얼타뷰티 매수 소식에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어제 그 미국 시장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나스닥 시장이 한 2.3%, S&P 500이 한 1.6% 정도 상승을 했던 건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호조가 그동안에 시장을 짓눌렀던 경기 침체 우려를 많이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 소매 판매가 증가했고요. 예상치가 0.4였습니다. 0.4였으면은 요즘에 실제 발표치가 오차가 있어봤자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오차가 있었는데 0.6%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화들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전월 대비 증가폭으로는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있었고 그동안 우려가 굉장히 강했던 이런 타이밍에 이런 좋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게 시장 상승을 좀 많이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전부 다 만회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떨어질 때는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 회복할 때도 미국 시장이 더 많이 회복하는 이런 슬픈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50bp 인하, 이 기준금리 50bp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 갔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 55%였는데 현재는 24%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빅스 지수도 7월 말 수준을 하회하는 정도로 60이 한때 넘었었죠. 금융위기나 이제 신용등급 강등 그때 정도의 빅스 지수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굉장히 빠르게 좀 주저앉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4.8%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4%, 슈퍼마이크로가 8.6%, 브로드컴이 5.3%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도 6.5%나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론 6.5% 오른 거 보면서 하이닉스가 이거보다 못 오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따라잡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그래서 한 7% 정도 조금 더 상승해서 끝났고 마이크론과의 이 상대 경쟁력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인데 오를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트렌드포스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과 3분기 계약 가격 협상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 계약 가격을 얼마로 계약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상승을 했는데 계약 가격 상승 폭이 기존 예측보다도 5%포인트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에서 13%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2분기에는 13에서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2분기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훨씬 더 둔화될 걸로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보다는 조금 좋았다는 측면에서 좋은 지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그러면 예상 대비 상승을 했냐? 이 트렌드포스에서는 지정학적 우려를 거론을 많이 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많이 이 디램 수요 상승에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미국이 자꾸 제재를 하니까 좀 미리 재고를 챙겨놔야겠다 하면서 2분기부터 디램의 구매를 늘렸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리면서 재고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 이후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HBM3E 이 웨이퍼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DDR5 생산 제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메모리 3사의 디램 점유율을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마켓 시어가 3사 중에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조금 줄고 마이크론도 조금 줄었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이 HBM 시장에서 선점을 한 효과를 톡톡히 좀 누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3 이 12단에 대한 콜 테스트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빨리 하면 이런 상대적인 우위를 조금 더 길게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 작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대적인 마켓 시어가 줄었지만 일단 업황 자체가 다 같이 상승하는 업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매출과 수익성이 다 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D램 영업이익률은 1분기엔 22%였는데 2분기에는 37%로 15%포인트나 급증을 했고요. 마이크론은 7%였는데 13%로 증가했고 하이닉스는 33%였는데 45%로 아주 빠르게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반기 레거시가 과연 반등을 하면 2분기 실적 부진으로 빠진 소부장 업체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실적이 최근에 이 소부장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좀 느낀 바가 있는데요. HBM으로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이 좀 쏠리면서 레거시 업황이 좀 반등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HBM에만 생산을 많이 하니 레거시 생산이 좀 줄어서 생산 제약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연초부터 빠르게 상승했다가 그 기대가 좀 빨리 무너졌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실적도 상당히 좀 레거시 업체들이 좀 부진했던 실적들이 좀 여러 보였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 투자 포인트가 16일날 트렌드포스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예상 현실화되는 시점보다는 조금 이연이 됐지만 주가는 이미 하락을 했겠다. 그 투자 포인트가 하반기에는 들어맞는다면 지금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와서 오늘 급락했던 업체들에게 뭔가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상승은 HBM 관련 주들로 좀 상당히 많이 쏠렸었고요. 하이닉스 7% 상승, 테크윙이 13% 상승했고요. 이스페타시스가 12% 상승, STI가 9%, 한미반도체가 8%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 주들이 많이 상승했고요. 특히 중소형 업체들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버크셔가 이 2분기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8월 1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얼타뷰티라고 하는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회사죠. 69만 주 매수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시간으로 급등했고 정기장에서도 11% 정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매장이 한 1,400개 정도 보유한 회사인데요.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1, 2분기, 2분기 정도에 굉장히 좀 낮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만 주가가 한 25% 정도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아마 이걸 버크셔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거의 상한가도 갔었는데 20%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이 7%대 상승, 토니모리 8%, 실리콘2 12%, 마녀공장 7%대, 코스메카 코리아도 7% 상승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때 이렇게
북미 쪽으로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K뷰티라고도 많이 좀 이야기가 돌았는데 생각보다 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했던 회사들까지도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K자 붙은 또 하나가 이제 K 식품이죠. K 음식료, 뭐 K 라면은 특히나 이제 좀 인기가 많았는데 K 라면은 사실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8,600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2.8%밖에 못 오른 수치고요. 컨센서스가 8,800억이었는데 한 200억 정도 미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40억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19% 떨어진 감소한 수치고요. 컨센서스가 510억이었는데 440억밖에 안 나왔죠. 이 별도 법인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174억으로 전년 대비 36%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유통 채널이 좀 많이 부진했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그리고 신라면과 새우깡이 가격 조정된 영향 때문에 역기저 현상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심에는 사실 삼양식품 같은 회사는 라면 매출이 거의 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 비중도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았고, 라면만 보자면 사실 라면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라면 매출액이 10% 증가했는데 전체 매출액이 3% 증가했으면 다른 쪽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은 5% 정도 증가했고 수출이 3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다 같이 고성장 중이다라는 거는 실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캐파도 확대를 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월마트 매대가 5배 정도 확대가 될 예정이라서 3분기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북미 쪽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매출 중에 미주 쪽으로 나간 게 977억 정도, 이게 전년 대비해서 137% 증가한 수치고요. 중국 쪽이 950억 정도, 전년 대비 153%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보다 미주에서 더 많은 매출액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도 상당히 고성장 중입니다. 550억 정도 유럽에서 나왔고 전년 대비 86% 성장을 한 수치인데 이 중국 비중보다 미국 비중이 더 커졌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작이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쪽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그 가격보다 미국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게 회사 전체의 실적, 특히 마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라면 업체 같은 경우에 삼양식품은 특히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 정도 서프라이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보고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진 경향이 좀 있는데요. 과연 1년 후 정도까지도 이런 고성장이 계속된다면 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정말 시장의 우려대로 뭐 8월부터 피크아웃이 된다면 뭐 가파르게 지금까지 올렸던 멀티플도 하향이 될 수 있겠죠. 멀티플도 사실 삼양식품은 10배도 안 받았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빙그레는 오늘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라면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K푸드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업체들이, 그냥 음식료 업체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했고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급등한 면이 있는데요. 2분기에 실적이 좀 나오고서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업체들은 오늘 좀 많이 급락을 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 종목 중에 대표 주자죠. 아마 건전하게 이익을 내면서 주주환원율은 상당히 가장 높은 게 아마 메리츠금융지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한증권에서 메리츠금융지주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지배주주 순이익이 7,300억 나왔고요. 27%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수치입니다. 컨센서스가 5,600억인데 7,300억이면 거의 뭐 2,000억 가까이 더 나왔네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매일 자사주를 균등 매입하는 중입니다.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7.3%, 그리고 신한증권에서 계산한 이 자사주 소각에 따른 적정 주가가 25년 1분기 기준으로는 9만 원, 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9만 7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소 주주 환원율이 50%라고 이제 회사에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51%였거든요. 지금 신한지주랑 KB금융이 은행주 중에 가장 주주 환원율이 높다라고 하고 목표도 계속 높여잡고 있는데
24년 말 기준으로 40% 정도입니다. 40%도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진 수치이고, 멀티플을 좀 리레이팅 받기에 충분히 합당한 정도의 주주 환원율이고, 앞으로도 높아질 걸 반영하면 이 밸류업 주식들의 이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보통의 다른 이 저PBR 받고 있는 은행 이런 금융주보다는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받는 게 좀 당연한 현재인 것 같고, ROE 같은 경우에는 24%의 좀 안정적인 수익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PBR 1.5배는 충분히 정당화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시단에서 내줬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일한 리스크가 PF 문제인데, 이번에 메리츠금융지주 컨퍼런스콜에서도 이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메리츠의 답변은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 중인 건 맞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의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PF 개발 수치는 악화 중이고 대형 건설사의 수주 정책도 매우 보수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PF 딜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PF 시장 분위기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로는 서울 부동산의 상승 기조가 지방으로 전이가 되어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는 흐름으로 가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서 금융비용이 하락한다. 그리고 뭐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뭐 감소하는 건 모르겠지만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되는 경우, 그리고 경매 공매가 좀 활성화돼서 토지 매입 비용이 좀 하락한다면 새로운 이 PF 딜이 좀 새로 시작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언급들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 상승이 지방으로 퍼질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는 상황이라서 사업성 회복으로 좀 가는 수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일부 뭐 PF 부실 문제가 좀 터질 수도 있는데 뭐 무난히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메리츠금융은 5.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증권주 중에 가장 이 메리츠 다음으로 주주 환원에 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키움증권도 오늘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주는 오늘 그렇게 큰 상승은 보이지 못했고요. 현대차가 오늘 6% 가까이 상승했고요. 기아가 3.5%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최근에 이 배터리 사고 관련해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최근에 좀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사들한테 배터리가 어디 제조사인지를 공개하라라고 권고를 했죠. 완성차 업체들한테. 그러면서 여러 업체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뭐 현대차, BMW, 벤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등의 한 17개 전기차 브랜드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고요. 테슬라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모델 S와 모델 X에는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고 했고, 모델 3와 Y에는 파나소닉, CATL, LG엔솔 배터리를 나눠서 탑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사고 난 게 벤츠 EQE 모델에 파라시스 중국 업체의 NCM 배터리를 탑재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EQS 차종에도 같은 이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알려지면서 중고 매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주들의 우려도 좀 상당히 좀 큰 것 같고, 전기차 화재 우려가 조금 사실보다는 좀 과장해서 우리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워낙 뉴스를 통해서 크게 부각이 되고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포를 느끼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수요가 조금 이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현대차에서도 이미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생산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데, 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이 광복절에 특근까지 실시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의 증산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높아지는 차종이 아반떼, 코나, 투싼, 산타페 하이브리드인데요. 이 차종 위주로 생산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추가로 이제 북미에서 인기 많은 팰리세이드, GV70, GV80도 특근을 실시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차량 수요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주 토요일 날 특근까지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노조와의 뭐 협상 문제도 잘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49만 4천 대를 돌파해서 연간으로는 이대로라면 100만 대도 넘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 수혜주라고 불리는 세방전지,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14일날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차량용 축전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차량용 축전기 매출 비중이 85%입니다. 국내 마켓시어 40%로 압도적인 1위고요. 글로벌로도 8위인 굉장히 좀
업력도 상당히 오래되고 축전지 쪽에서는 상당히 좀 제조 업력이 오래된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용 쪽으로 납축전지를 판매하는 게 주요 매출이었는데 2013년부터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에 탑재되는 이 고성능 배터리 AGM이라고 불리는데 이 매출을 빠르게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AGM은 근데 기존 축전기보다 가격이 2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쪽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게 2분기 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현대기아차가 고객사인데요. 이 고객사의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날수록 세방전지의 AGM 이 매출 동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분기 매출액은 컨센이 4,800억이었는데 5,200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나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90억 나왔는데 컨센이 460억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87% 증가한 수치니까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늘고 영업이익이 거의 90% 늘었으니까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렇게 고성장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데 자동차 부품주다라는 이 틀에 갇혀 있어서 뭐 여전히 멀티플은 좀 낮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25년도 매출 성장률도 자동차 부품업체 대비 압도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25년 PER은 4.8배네요. 네, 상당히 좀 저렴한 모습 보이고 있고 목표가는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오늘 세방전지는 1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휴일 이후에 오늘 출근했는데 약간 월요일 같은 기분이 드는데 또 잠깐 하니까 다시 금요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기쁜 주말을 맞이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날씨가 상당히 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각도기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